이런 생각을 더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가져가면서 그럼에도 난 창업을 해야 되니까 프랜차이즈를 노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크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 점포로 하시는 게 나아요. 네, 안녕하세요. 골목창업의 인싸맨입니다. 자, 요 며칠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 봄에 따뜻하고 그 화사한 느낌 곧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이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셔서 한 번이라도 SNS에서 검색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수많은 창업 광고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맹비 무료, 교육비 면제, 로열티 무료 이런 무료나 혜택을 강조하는 이런 창업 광고를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장 돈이 부족하고 돈을 아껴야 되니까 가맹비를 안 받고 로열티는 면제해주고 이런 본사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아마 단편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큰일 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꼭 그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대부분을 또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가맹본부가 어떤 부서, 어떤 역할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 끝에 있는 가맹관리. 일단 슈퍼바이저, 프랜차이즈의 꽃이라고 하죠. 가맹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슈퍼바이저. 그리고 점포 개발, 창업 상담, 또 교육 부서도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 교육, 또 기존 가맹점의 보수 교육이라든지 신메뉴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인테리어 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영점을 관리하는 직영사업, 그리고 영업기획이나 영업지원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가맹관리의 어떤 부서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외식 프랜차이즈의 핵심 가치는 뭐니 해도 신메뉴, 정기적이고 꾸준한 신메뉴, 그리고 메뉴, R&D, 또 인앤아웃 등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부서가 또 필수적인데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메뉴 개발팀, 또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들이 우리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들도 있습니다. 자, 마케팅 하면 빼놓을 수가 없겠죠. 물론 창업 마케팅도 있겠지만, 이 브랜드를 알려서 소비자분들이 가맹점으로 오게끔 하는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가맹점에서 예를 들어서 메뉴판도 그렇고요. 또 가맹점에서 이벤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현수막, 배너,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주는 또 디자인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 롤이 이 마케팅 영역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가맹본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또 올바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운영이 탄탄하게 돼야 그걸 토대로 가맹점의 또 좋은 역할과 선순환의 어떤 기능들을 하는 부분에서 경영기획팀 같은 부서들이 또 있고요. 전산팀, 포스 아니면 프로그램 그런 개발 전산팀, 그 다음에 이 본부의 인사나 재무, 회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또 구매 물류,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들에 대한 구매, 그리고 또 생산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물류, 이제 매일 아니면 주 3회 이렇게 배송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케어하고 운영 관리하는 그런 물류 부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상당히 많죠. 그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기능들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 없이 이런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 근데 그런 이익을 만드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가맹점 개설을 하면 뭐 개설, 가맹비, 가맹금 이런 어떤 로열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물류를 공급을 함으로써 독창적인 노하우 품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을 함으로써의 물류 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영점을 운영을 하면서 뭐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서 어쨌든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직영점을 잘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표준 가맹점의 안테나샵이 될 수 있는 역할들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익들도 가맹본부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반대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비용을 쓰게 됩니다. 회사니까요. 상품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영원해서 만들어서 가맹점에 비용을 받고 판다. 이거 아니겠죠. 제3자 어떤 생산처가 있으면 생산처에 그 상품을 매입하는 또 비용을 집행을 해야 될 거고요. 물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3자 물류를 쓴다 그랬을 때는 또 물류 수수료라든지 대행비에 대한 구조가 비용이 지출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물류를 운영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뭐 지입 차량이라든지 물류 배송 기사님 또 그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들도 들어가겠죠. 직영점을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돈만 막 나오느냐 그게 아니겠죠. 안테나샵의 어떤 매출 중심적인 직영점 같은 경우는 손익이 그만큼 뭐 임대료 또 인건비 또 부가적인 또 재반적인 어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식당을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처럼 본부도 직영점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더 큰 요소들이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또 채널 관리.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라고 해요. 아무 뭐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운영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네. 유지 보수만 하더라도 매월 꾸준하게 비용이 나가고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 뭐 기업 공식 브랜드 블로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기사를 가맹점에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을 하거나 신메뉴를 출시를 해서 그것을 기사로 내는 것들도 다 비용이 드는 것들이죠. 또 가맹관리 및 정책 예산 집행 아예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예 안 하는 것은 가맹본부로서의 역할을 안 하는 또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맹관리를 하면서 뭐 부진점포 회생에 대한 비용도 때로는 집행을 해야 될 거고요. 또 가맹관리 어떤 운영에 있어서 어떤 또 다양한 가맹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또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맹본부를 운영하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조직도 있잖아요. 그 조직도 뭐 직원 인건비, 뭐 직원분들한테 자원봉사로 그냥 자원봉사를 요구하면서 우리 회사에 다녀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원 인건비 또 임대료 기타 본부를 운영하는 관리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실 답이 나오죠. 본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맹점을 생각을 하시거나 처음 프랜차이즈를 알아보시거나 뭐 예전에 프랜차이즈를 알아보는데 뭐 예전에 무슨 갑질 사례다 아니면은 이런 언론 내용들을 보고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돈을 번다고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는 그건 틀린 게 아니다. 처음 알아보시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더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가져가면서 그럼에도 난 창업을 해야 되니까 프랜차이즈를 노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크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 점포로 하시는 게 나아요. 어떻게든 뭐 메뉴를 개발하는 거나 간판을 거는 거나 뭐 로고를 디자인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혼자 스스로 다 하시는 게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프랜차이즈는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요, 나는 일단 가맹점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본부가 뭔가 가맹비도 받고, 물류에서 독창적인 노하우 상품은 알겠어. 근데, 물류가 거기를 통해서 이익을 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 본사도요, 프랜차이즈 본사도 돈을 벌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막 폭리를 취한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 또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핵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 뭐냐. 그 핵심 기준을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올바른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부. 우리는 뭐도 안 받고 뭐도 안 받습니다라고 하는 본부들이 나중에는 실제로 가맹점이 50개, 100개 돼서 본부로서 브랜드 마케팅도 하고 뭔가 좋은 유능한 슈퍼바이저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본부의 어떤 법인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되겠죠. 개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올바른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냐, 이것을 또 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슈퍼바이징이나 메뉴 개발이나 R&D, 또 운영 효율성, 가맹점의 어떤 원가율 증대를 위한 세 번째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본부가 노력을 하고 있냐? 그럼 반대로 역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돈이 없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가맹점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니까 나는 돈을 못 벌더라도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맹점들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한다? 저는 그거는 잘못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본부는 밑으로 까지고 대출받고 돈 없고 돈을 막 쏟아 부으면서 가맹점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원하는 가맹점주님들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이 되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떳떳하게 내가 비용을 본사한테 줄 건 주고 그만큼 본사는 본사대로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소비자분들이 가맹점으로 올 수 있게 그런 어떤 선순환의 고리를 해주는 가맹본부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창업 비용이 좀 세이브 되니까 당장은 오무, 7무, 한 10무 정도는 해주는 가맹본부는 어디 없나? 이렇게 알아보시면은 여러분 스스로 창업 실패에 자충수를 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 수익률을 중시하고 소통을 잘하는 본부. 가맹본부도요. 가맹점, 직영점 기준으로 초반에, 가맹사업 초반에 그 세팅했던 그 수익률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안 하는 본부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보고 창업 상담을 하셨잖아요. 근데 창업 상담을 하고 가맹점을 오픈했는데 내가 상담을 들은 거랑 이게 많이 다르네? 자, 그럼 누구를 탓할 거예요? 물론 본부가 1차적으로 잘못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덥석 그 초반에 본부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그 세팅해 놓은 수익률만 놓고 덥석 가맹계약에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본부한테 막 얘기를 하고 개선을 요청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안 돼요. 메어리 들리듯이 나한테 와. 개선이 안 돼. 정책적으로 발전이 없어.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본부인지들도 가맹점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맹점을 여러분들이 개설을 할 때 초반에 박람회를 가서 그 브랜드 박람회 배너들을 보고 거기서 상담을 하고 그때부터 그 호흡,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호흡에 끌려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박람회도 되게 좋은 검증과 포인트 또 정보 수집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 숨은 첫 포인트는 제가 이 영상을 맨 처음 영상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창업 광고예요. 창업 광고에서 그런 혜택만 강조를 한다라고 해서 절대 그 브랜드를 좋은 브랜드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럼 좋은 창업 광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본사가 뭐냐, 그럼 본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또 우리를 방어하고 여러분의 창업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이면은 프랜차이즈 IFS, 프랜차이즈 박람회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구정 때, 또 이렇게 연말연시 넘어오면서 다짐하셨던 창업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정말 그 앞단에서의 고민, 그다음에 스터디, 그리고 창업 근육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골목창업 인싸맨 다음에 다시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주변에 창업 고민, 퇴사 고민, 퇴직 고민, 은퇴 고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꼭 영상 공유하셔서 좋은 정보의 나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